제 오늘 큰 세미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분권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쪽인데, 우리 헌법은 지방 분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7조, 118조.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있으나마나한 원칙 조항만 있습니다. 분권 조항들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두고 그 법률로 정하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치 입법권에서 들어가서부터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놔서 법의 구체적인 수권이 없어도 자치단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만들 수 있도록, 다만 실정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 입법권의 보장이 중요한 개헌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다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를 23년이나 해서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성남의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은 허구한 날 맨날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서 자기 권리를 확보할 정도로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은 많이 높아졌죠. 근데 문제는 재정의 자립도는 성남 같은 특별한 환경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점점 떨어져가지고 재정 자립도의 평균이 여기 있지만,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는 63%였는데 지금은 53%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한계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임금비도 못 주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보기에는 옛날 95년 이전에는 인사권을, 시장과 도지사의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색하게 굴 거 없다. 재정 자주권을 많이 주자고 줬죠. 그런데 인사권을 딱 해서 선거제도로 바꿔놓으니까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중앙정부 말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되겠네. 재정 통제를 강화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재정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는 저렇게 더 떨어져 버렸던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음을 넘겨서 보도록 다음. 지금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입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이죠. 그런데 이 재정을 쓰는 것은 지방이 60, 중앙은 40을 씁니다. 그러면 중앙 입장에서 보면 80을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앙정부 예산 460조, 그 중에 80을 거둔 거죠. 그게 80에 해당하는 그 절반을 지방에 줍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80을 걷었는데 40밖에 안 쓰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방은 사업기관이니까 40을 지방에 주는데, 이 지방에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교부금, 보조금. 이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 돈을 주는 과정에서 교부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줄 때마다 그걸 갖고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니까 돈 가는 것에 반드시 간섭이 따라붙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 16개 시도 부지사, 또 큰 도시의 부시장, 전부 중앙정부 국장, 실장 출신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는데도 당연히 법상 줘야 되는 보조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변형된 보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별로 보조금 지급률을 차등화해서 통제를 하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목줄 끌어가듯이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방자치를 하는 장점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지방의 자치단체 장들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그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도 개발하고 좋은 행정도 개발해서 하고자 해도 그렇게 튀는 지방기관은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 237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전부 조사해보면 97%가 똑같습니다. 전부 중앙정부가 만들어 시키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만병의 근원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더 낮춰주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6대4까지 하겠다. 이것이 지방권의 핵심 내용인데, 이 방법에서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방세를 지금 20밖에 안 되는 걸 2배로 늘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력은 전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지방세를 강화하면 수도권은 신나죠. 더 좋아지니까. 그런데 지방은 더 가난해지죠. 빈익부 부익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안 돼. 너 수도권에서 돈 더 내.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방에 놀아주는 것을 소위 조정교부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죠. 근데 이게 또 수도권의 여러 도시를 중앙이 목줄 잡고 다루는 수단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이. 그걸 반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외치면서 수도권의 6개 도시가 몇 달에 걸쳐 단시투쟁하고 광화문 가서 농성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농성에 참여하고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의 틀 속에서 높이면 또 중앙의 재정 통제만 강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립은 안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독일에서 시행해본 성공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을 국회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준 재정 소요, 인구와 면적 등에 비교한 해서 만든 기준 재정 소요를 계산하고 그 자치단체, 그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이 기준 재정 수요의 80%부터 120% 사이에는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120%를 넘었을 때는 넘는 부분은 지나치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뺏어다가 펀드를 넣어서 80%에 미달하는 광역단체에다가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걸 중앙정부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법률로 정해서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것도 함께 심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거기서 털어놓고 싸워가면서 그 정책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그 80에서 120으로 20년 전에 출발했는데 그게 97대 103까지 좁혀졌습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 내에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재정의 자립도에서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모두 공동세라고 하는 틀 속에 넣어서 이걸 결정하는데 중앙정부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잘못 운영되어 온 게 지금까지 경험이니까 이거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이 부분을 다뤄나가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을 헌법상의 근거를 둬라 하는 게 제 주장이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저는 옛날부터 주장해 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도군 읍면이라는 중첩된 지방행정 체계가 과연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생활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주도까지도 하루에 가서 일 다 보고 거기서 잘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나 하루 일을 보고 다 아침에 출발하면 일 다 보고 올 수 있을 정도 1인 생활권이 됐고 정보통신수단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왜 수십 년 전에 잘게 쪼개놓은 도시군읍면을 만들어서 중첩된 행정체계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간섭과 규제 그 다음에 부정 이것만 일으키느냐. 대한민국에서 종업원수 지금 300명 정도 되는 공장 하나 만들려면 면 단위에서 그 공장을 군 단위에서 지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의 낭비를 가져옵니까? 아마 종업원수 300인 이상 되는 공장 대한민국에서 만들려면 하도 각 지도에서 간섭을 하다 보면 결국은 청와대까지 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전국을 시로 일원화하자. 세 종류의 시를 만들면 된다. 서울특별시 같은 시, 이런 시를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서 인구 30만에서 인구 200만까지 정도의 시를 만들고, 서울시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작은 시티로 만들면 된다. 강남의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동쪽 강남 동구, 강남 서구로, 강북은 중앙구로서 지금의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는 전통적인 서울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로 두고, 그 서쪽과 동쪽으로 해서 강북, 동구, 강북, 서구로 해서 5개만 만들면, 이 지방자치의 본래 이 분권의 원칙은 서로 행정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공무원들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쪼개서 장을 많이 해놓으려고,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서울서 내려오면 시흥 하나 있었고 안양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원이었습니다. 그거를 지방자치 실시되기 직전에 시장 이제는 임명직으로 더 이상 못 해먹으니까 우리도 해먹자 이래가지고 쪼개놓은 것이 과천, 의왕, 군포 다 쪼개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천, 의왕, 군포가 행정수요가 뭐가 다릅니까? 거기 아파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천에 근무할 때 의왕, 군포 사는데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어느 도시에 사는지 알도 못해요. 이런 잘못된 행정체계를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가야 된다. 서울시가 대표적인데 23개의 구로 왜 쪼개냐 이거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다 똑같습니다. 공장 하나도 없고 거기는 학교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상가하고. 그러면 그거는 한 2개로 쪼개면 될 거를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구청장과 구의원 인건비 지불하고 서로 간에 규제가 많아지니까 쌈질하고 잘게 쪼개다 보니까 용인, 수원, 화성 간에 지역 이거 권한을 놓고 싸우듯이 쌈질하고 하니까 이걸 통폐합하자. 근데 이것도 길게 토론을 통해서 해나갈 일이지만 개헌에서 헌법적 근거를 둬야 앞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불일치하게 만들어 놓고 각각 시장들이 양보 못한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양보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국민, 주민들의 이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눈앞에 100m, 200m에 있는 초등학교를 못 가고 2km, 3km에 있는 초등학교를 만드는 이런 행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다 주민청원을 통해서 전부 해결을 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지금 행자부가 이런 요구에 맞춰서 법 개정안을 내놨고 그게 꼭 통과될 것 같으니까 용인과 수원의 문제는 우선 해결했습니다. 이제 수원과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정안 내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의회 간에 시의원들 간에 자기 지역의 당선 선거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 때문에 기초단체 간의 갈등 때문에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그냥 버려두고 있었는데, 현행법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의회 간에 싸움질이 일어나면 행자부가 전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자체 등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서 전문가들이 딱 의결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따르도록, 이런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곧 통과될 겁니다. 이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수원 용인 간에 지금 합의가 만들어지고 화성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